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251번부터 258번까지 이번 시간 품사란에 단어 형성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내용이 좀 안 나왔지만 형태소에 대한 개념이니까 여기부터 이쪽부터 설명할게요. 먹었다라는 하나의 단어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의미로 먹었다, 즉 어간과 어미로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소를 분석한다고 할 때에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를 좀 분석할 수 있으면 좋고요. 지금 말씀드린 어간과 어미를 분석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또 어근과 결합하는 접사를 여러분이 또 분석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다 품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조사의 종류를 알면 되고 어미의 종류를 여러분이 공부하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어시나 다는 먹과 달리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형식 형태소라고 하고 과거시 선어말어미 형용 종결어미 다와 같은 어미뿐만 아니라 르과 같은 조사, 어근의 앞뒤에부터 뜻을 더하거나 성질을 바꾼다라는 말은 품사를 바꾼다는 겁니다.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있다. 반면에 사과, 명사, 먹, 어간처럼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일의 형태소 중 사과는 다른 말에 기대지 않고 자립해 쓸 수 있지만 르는 조사는 항상 명사와 결합하여 쓰기 때문에 쓸 수 있고 또 먹과 이게 어간과 어미는 항상 기대어야죠. 하나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먹만으로는 쓰이는 문장이 없죠. 근데 사과는 사과만으로도 문장이 충분히 쓰여요. 뭐 먹니? 사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립과 자립이 아닌 의존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이 조사나 어간, 어미, 접사, 어근 중에서 이제 용언의 어간 같은 어근 같은 경우는 항상 의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과는 우리가 품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태소 분석 이전에 여러분이 품사 분석부터 먼저 해라. 사과는 명사, 르는 조사, 먹은 용언의 어간, 엇은 선어말 어미, 다는 엄말 어미. 이걸 묶어가지고 우리가 품사로 치면은 용언인데 그 중에서도 먹는다가 되니까 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 같은 경우는 자립이고 나머지는 다 조사, 어간, 어명 다 의존입니다. 그러면 다 의존이죠. 그 다음에 자립은 100% 실질이고요. 의존 중에서 용언의 어간만 실질입니다. 나머지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뽑아내면 좋겠다. 251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립 형태소는 모두 단어이다. 자립 형태소, 명사, 뭐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은 다 품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고요. 실질은 뭐 단어다. 아니요. 용언의 어간은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가 아니다. 어간 플러스 어미가 돼야지만 단어고요. 어간만으로는 단어가 될 수 없죠. 형태소 실적 의미 가진다. 아니요. 모두는 아니고 문법적 의미도 있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도 있으니까 해당사항 없고 실제 뜻을 지니는 형태소는 자립 성격을 지닌다. 반대예요. 자립 형태소는 100% 실질 형태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중에 용언의 어간도 있기 때문에 실질을 다 자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맞습니다. 형태소는 더 작게 쪼갤 수 있으며 아니요. 더 이상 작게 쪼개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해도 의미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작게 쪼개면 안 됩니다. 252번 보기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다 입니다. 자, 내렸다 같은 이게 용언의 어간과 어미 같은 경우는 이게 축약될 수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줘야 돼요. 내리다의 엇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리고 다라는 형성 종결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서 형태소 분석할 때에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뽑아내줘야 됩니다. 자, 단어는 품사를 말하는 거라서 어제라는 명사, 는이라는 조사, 비라는 명사, 가, 조사, 많이는 한 단어죠. 부사, 내렸다는 내린다니까 동사겠네요. 그럼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고요. 형태소 분석하면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다는 내리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실질은 자립에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용언 어간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립
플러스 용언의 어간까지. 그래서 어제 하나, 어제 명사, 비명사, 다음에 많이의 만 하나, 내리의 내리, 4개.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리병태소는 이렇게 어제라는 명사, 비라는 명사인 것이죠. 나머지 실질 만하고 내리는 자립은 아니죠. 그래서 2개. 자립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태사. 그럼 자립이 아니라면 의존이라는 얘기인데, 자, 의존, 조사 하나, 둘, 여기 이라는 접사, 엇이라는 어미, 다라는 어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거 이거 있고 또 만도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어근, 접사, 어근인데 용언에서 파생된 어근 같은 경우는 자립할 수 없다. 왜냐면 는 조사가 자립할 수 없다는 건 당연히 알 것이고 용언의 어간이라 할 수 있는 만으로도 자립할 수 없죠. 많고 많이 막 항상 이런 식으로만 쓰이니까. 그랬고 내리 당연하고 어간 어미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되겠습니다. 7개. 실제 뜻은 없고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문법적인 형식 형태소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조사, 는과 가, 이라는 접사, 그다음에 엇다라는 어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되겠습니다. 자, 253번. 형태소를 못 찾아 쓰시오. A의 형식 형태소네요. 형식 형태소. 아까도 방금 했지만 뭐 문법적 개념 해주는 거, 조사, 어미, 접사 이런 거 찾으면 돼요. 다시 써봅시다. 체온 결합하는 조사, 단어 형성할 때 파생어 만들어주는 접사, 그 다음에 어간에 어미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 그러면 철수는 집에 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이라는 조사, A라는 조사, 지라는 어미, 앗이라는 선언말어미, 다라는 평소형 종결어미. 지는 이제 연결어미예요. 자, 됐고 이 조사는 단어를 인정하는 반면 어미는 단어가 아닌 이유를 A로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이유는 분리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체온과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또 어미가 단어가 아닌 이유는 용언의 어간과 쉽게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어간 어미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간 어미는 함당할 성향이 강해가지고 쪼개기가 쉽지 않죠. 아까 뭐 가렸다 같은 경우는 가리, 엇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취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미는 단어가 아닌 이유가 분리성이 잘 안 된다 때문에 그래요. 3번 조사 은느는 보조사이죠. 보조사이고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의미를 보충하니까 그렇습니다. 의미 보충하는 걸로 얘기하고요. 254번 보겠습니다.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그랬네요. 자, 어근의 품사가 달라진 전미파생어를 모두 골라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맛있는 맛있다가 된 거죠. 형용사예요. 접사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지우개는 말로 할게요. 지우다에서 개가 붙어가지고 얘가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어. 그렇죠. 또 여기 가난뱅이, 가난이 명사고 뱅이도 명사지. 넓히다 같은 경우 넓다가 형용사인데 넓힌다는 동사거든요. 바뀌었고 가위 단위로고 군밤 합성어고 손목 합성어고 접칼 합성어, 밤나무 합성어, 첫사랑 합성어고 열쇠 합성어고 새롭다 새롭다거든요. 새가 관형사예요. 새롭다는 형용사고요. 이렇게 바뀌었고 오르내리다 합성어고 밥솥 합성어 학생답다. 네. 학생답다는 학생이 명사잖아요. 근데 답이 붙어가지고 학생 닮는다 안 되니까 형용사가 된 겁니다. 슬픔은요. 슬프다가 형용사거든요. 여기에 미음 붙어서 명사 파생 전미사. 그래서 명사가 된 것이고 물론 뭐 슬픔 같은 경우는 명사형 어미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단어만 놓고 보면 이게 그냥 형용사의 활용형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명사라고 봅시다. 마소, 군설, 굶주리다, 기살고 군받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5개 정도가 품사가 달라진 것이다 이고요. 어근의 품사가 달라진 전미파생어의 개념이다. 전미파생어는 전미사가 결합해서
전미사가 결합해서 품사가 바뀐 새로운 단어가 전미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파생어, 전미파생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우다 하면 지우개가 되면 여러분 지금 수업 시간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우다는 어근이자 어간어미예요. 지우는 어근이고 어간이에요. 다는 어미고요. 근데 지우개가 되면 그래서 얘는 품사가 동사고요. 지우개는 새 지우개를 샀다. 관형사, 명사, 조사하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 쓰여서 지우다의 지우가 어근으로 개는 전미사인데 의미도 보충하죠. 도구의 의미를 보충하고 품사도 동사에서 명사로 바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뭐 넓히다, 새롭다, 확실합다, 슬프다는 아까 쌤이 설명하면서 말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이따가 255번부터 258번까지 설명 다 할게요. 이따가 만나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이어서 25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이 무엇인가요? 불규칙 용언,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 기억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괜찮은데요.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 어간에 혹은 어간이나 혹은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변한다 해서 불규칙 활용한다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길을 물었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항상 기본형이 묻다에 여기에 엇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 것이죠. 그랬더니 엇으로 디귿이 을리을로 바뀌었죠. 요게 이제 땅에 파묻다에 플러스 하면 묻어여가지고 아니면 뭐 옷에 물감이 묻었다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묻 다음에 뭐 이것도 상관없죠. 묻었도 상관없죠. 과거형도. 그러니까 같은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간어미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얘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이다 라고 합니다. 나무가 굽었다에는 형태가 변함이 없죠. 잡았다도 마찬가지고요. 울었다, 먹었다 형태 변함이 없죠. 다 규칙 활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256번 보시죠. 보기 문장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형태소 분석이네요. 밤 하늘에 별이 많다. 그래서 조사와 어미, 접사 이런 거 잘 분석하면 좋다 그랬죠? 자, 형태소는 지금 분석한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맞고요. 실질 형태소는 우리가 이렇게 명사 같은 거 그리고 용언의 어간 같은 거 이렇게 있지요. 형식 형태소는 분모적 의미를 담당하는 것 때문에 조사나 어미, 접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접사가 없으니까 조사나 어미 같은 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맞고요. 자립은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실질 형태소 중에서 용언의 어간만 제외한 것이 다 이것이고요. 품사는 명사 맞지요. 자, 5번에 의존 형태소는 여기에 조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용언의 어간 많이 빠졌네요. 많다의 만도 항상 뒤에 어미가 와야죠. 많고, 많으니처럼 단독으로는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고 분류합니다. 정답은 5번. 만을 같이 포함해야 돼요. 많다. 이렇게. 57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B, C, D, E가 있고요. A, B, C는 모두 둘 이상의 형태소로 형성되는 복합어이다. 복합어라는 말은 합성어나 파생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가 근이고 세모가 접사나 전미사로 표시하는 거라면 낮잠은요, 여러분 이게 낮에 자는 잠에서 낮잠, 그러니까 낮잠이잖아요. 어근어근 합성어. 새파랗다는 새가 접사예요. 파랗이 어근이고요. 솔나무니까 어근어근 합성어. 구경하는 사람들 접사.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해서 합성어와 파생어를 분석했고요. ABC 모두 다 복합어가 맞겠고요. 낮잠이니까 어근어근 합성어 맞고요. 그 다음에 새는 품사를 바꿔주나요? 파랗다도 형용사. 새파랗다도 형용사니까
바꿔주지 않지요? 정답 3번. 보통 접두사가 품사 바꿔주는 거는 흔하지 않아요. 뭐 강마르다, 메마르다, 앳되다 정도가 가능합니다. 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람 그래서 맞고요. 군은 쓸데없는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258번 보겠습니다. 보기 설명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예로 적절한 것은 많이 공부했던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 방식과 어긋난다. 어법에 맞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새해는 관형사 명사예요. 관형사 명사에서 통이고요. 온종일이거든요. 온이 역시 관형사 플러스 종일 명사라서 통사적 합성어예요. 얘는 통. 굳은살에 굳은살 관형사 전성어미가 있죠. 근데 접칼은 접는 칼처럼 전성어미가 없어요. 요게 이제 비통입니다. 비통만 동그라미 치면서 할게요. 힘들다는 힘이 들다거든요. 근데 조사 생략 가능하고 어순이 주어 서술어니까 통이고요. 앞서다도 앞에 서다거든요. 부사어 서술어에서 어순에 일치하는 통입니다. 높프로다는 높고 푸르다 연결어미가 없고요. 역시 굶고 줄이다도 굶고랑 연결어미가 없어서 둘 다 비통이어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5번 돌아가다 뛰어가다는 4번과 달리 연결어미가 다 있으니 이거는 다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 258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 259번에서 또 만나요. 미리 문제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안녕.